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책은 회사에서 살아남는 MG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보고 프레젠테이션 파트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고아침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요. 고아침 작가님께서는 HTH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시고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보고는 보이스 트레이닝부터. 야호, 드디어 합격이다. 합격 문자를 받는 순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설레고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열정 가득한 신입사원으로 언젠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입사하고 한두 달은 적응하기도 정말 바빴다. 소심한 나로서는 부서 사람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 분위기를 맞춰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회의 시간, 일이 터졌다. 우리 부서는 회의 시간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 업무 계획 발표를 하는데 그날도 직원들이 순서대로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내 차례가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까칠한 김 부장님이 내가 발표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뭐라고? 크게 좀 말해봐! 하며 평소답지 않는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네, 저 어느 부분을 못 들으셨는지요? 죄송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 넘어가요. 김 부장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매서워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얼음처럼 굳어졌다. 나는 어떻게 발표를 마쳤는지도 모른 채 회의실을 빠져나와 휴게실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안 들릴 정도로 작은가? 난 학교 다닐 때부터 큰 소리를 내본 적이 별로 없다. 굳이 따지자면 내향적인 스타일로 중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발표할 일도 없었고 대학교 때도 팀과제 할 때마다 발표는 다른 친구한테 떠넘기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맡아서 했다. 말하는 방법은 배워본 적도 없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접만 잘하면 된다기에 자기소개하는 스피치만 달달 외웠다. 내가 여기서 남들이 만족할 정도로 발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대답을 못하고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나대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나도 면접 준비할 때 열심히 발성 연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배웠던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스 트레이닝이요? 그런 훈련을 받으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까요? 일단 상담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결국 곰곰 생각 끝에 나대리님이 소개해 주신 고아침 강사님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보이스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아침 강사님은 HTH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아나운서를 겸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에게 배울 소중한 기회니까 집중하여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평소에 말하기에 어떤 고민이 있어 온 건가요? 보이스 트레이닝 첫 번째 수업 시간. 고아침 강사님은 내 고민부터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제가 말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보이스 문제, 목소리 크기가 작거나 웅얼거리는 습관 또는 발음의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발성과 발음을 훈련하면 개선됩니다. 만약 보이스 문제가 아니라면 중요한 부분에서 강조해주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보고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닌 내 생각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스킬을 연습하면 완벽해지죠. 오, 방법이 있구나. 고아침 강사님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다. 목소리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목소리를 만드는 건 몸을 만드는 과정과도 비슷해요. 헬스장에 가서 몇 달을 운동해야 티가 나죠?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운동해야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지죠.
소리를 내는 조음기관들도 전부 근육이에요. 마찬가지로 3개월은 꾸준히 연습해야 목소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나운서, 배우 등 전문적으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보이스 트레이닝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죠. 목소리를 바꿔보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요. 타고난 목소리는 못 바꿉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목소리를 공명시켜 더 풍성하게 만들 수는 있죠. 목소리가 좋은 배우나 성우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목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성우학원 기초반에 등록한 지망생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성우가 되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범한 목소리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목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훌륭한 지망생들은 목소리가 정말 달라져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발성 연습을 하면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도 왜 타고난 목소리를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걸까요? 좋은 목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무기죠. 물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가 완벽하지 않아도 다른 연습을 통해 발표를 잘하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까지 좋다면 완벽하죠. 그건 평생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맞아. 앞으로 평생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거야. 잘 한번 다듬어 보자. 나는 속으로 다짐하고 고강사님을 통해 열정의 눈빛을 반짝였다. 네, 맞아요. 보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발음도 발성도 소리도 작다면 그 보고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목소리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근육에 무리가 올 수도 있겠죠. 달리기 전에 준비 운동하듯 큰 목소리로 발표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만드는 조음기관 스트레칭으로 발표할 목소리를 준비해 볼게요. 아하, 목소리도 준비 운동을요? 네. 첫 번째 준비 운동할 기관은 연구개입니다. 연구개는 목젖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뒤쪽으로 이동하면 단단한 부분 뒤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쪽이 바로 연구개예요. 조음기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개가 잘 움직여야 소리가 명확하고 풍부해집니다. 평소 생각날 때마다 반복 훈련을 해주세요. 먼저 크게 하품을 해볼까요? 하품하면 목젖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목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라 맞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품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구개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의식을 안 했을 뿐이죠. 한번 실제로 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할 때 연구개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땐 올라가고요. 내뱉을 땐 내려갑니다. 오, 진짜 움직이네요. 네,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최대한 입을 다물고 하품을 하는 겁니다. 목젖이 움직이도록 여러 번 반복하세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입안의 뒷공간을 활용하는 이 방법은 연구계에 좀 더 강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더 어려운 느낌이에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아령 운동을 하면서 한 단계씩 아령의 무게를 올리듯 연구계에 좀 더 힘을 가하는 발성을 내볼 건데요. 먼저 연구계가 완전히 닫히는 발음인 응 소리를 내보세요. 입 앞쪽에서 소리 내지 말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만든다는 느낌입니다. 영어의 ng 발음과 유사해요. 발음을 발음할 경우 입술이 다물어지게 되니 약간 두 입술이 떨어지게 되는 발음 응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 발음을 해줍니다.
입 앞쪽에 입술로만 발음하는 경우 훈련 효과가 없어요. 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손을 눌러서 고정하고 발음해 볼게요. 응 발음에서는 연구개가 완전히 닫힌 상태여야 하고요. 아 발음에서는 연구개가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하품할 때 연구개의 움직임을 기억해 보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연구개가 더 많이 열리면서 목소리가 명확해지고 시원하게 들립니다. 네, 평소에 자주 연습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조음 기간 중 스트레칭 할 부분은 바로 혀입니다. 혀가 긴장되어 있으면 발표할 때 발음이 꼬이거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꼭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이완시켜 주세요. 먼저 혀를 잘근잘근 씹어준 다음 잇몸을 문지르는 것처럼 크게 오른쪽, 왼쪽 순으로 돌려주고 혀를 아랫니 뒤에다 대고 혀의 가운데를 늘리면서 쭉 밀어줍니다. 그 다음 아 소리를 길게 내며 반복하며 혀를 풀어줍니다. 아 마지막 세 번째 스트레칭할 좋은 기간은요. 입술입니다. 소리를 내며 입술에 힘을 빼고 숨을 내쉰 다음 입술을 비롯한 입 전체 근육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왼쪽 순으로 돌리며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 가장 크게 벌려 아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작게 오므려 오 모양을 만들어주는 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 오. 강사님, 평소에도 꾸준히 훈련해서 언제든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야겠네요. 이제 다리만 찢지 말고 영국에도 찢어야겠다. 맞습니다. 몸 운동할 때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 또 끝나고 나서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잖아요. 목소리도 스트레칭할 세 가지 좋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구개고요. 두 번째, 혀, 세 번째, 입술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말투에 신뢰감의 음을 입혀라. 민주님, 노래뿐만 아니라 말에도 음이 있는 거 아세요? 말에도 음이 있나요? 몰랐어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말의 음을 정돈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양에 따라 사투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말투처럼 들리기도 한답니다. 올바른 억양으로 말하려면 지나치게 음을 올리지 말고 평평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어미 부분은 내리면서 말해야 합니다. 강사님, 혼자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본을 읽을 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 체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신뢰감을 주려면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따라하면 좋습니다. 신뢰감을 주려면 음을 올리지 말고 평평하게 가다가 어미 부분은 내린다. 뉴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 앵커가 보통 평조로 가다가 어미 부분은 내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신뢰감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주목받는 반전 발표자의 비밀입니다. 어차피 할 발표라면 잘하고 싶고 또 주목까지 받으면 좋잖아요. 자, 이제는 또 다른 스킬을 배워볼까요? 쇼미더머니 좋아한다고 하셨죠? 혹시 시즌 6 행주 레드선의 무대 기억나나요? 그때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래퍼가 진지하게 무대에 오르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적이 생기고 조명이 꺼지죠.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비트를 완전히 바꿔 랩을 시작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발표할 때도 반전이 필요합니다. 발표에서 이 반전의 카드로 쓸 방법이 바로 포즈입니다. 포즈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와 같은 톤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말의 요지도 파악하기 어렵겠죠. 내 말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포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포즈란 뭘까요? 포즈는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 앞에서 충분히 쉬어주는 겁니다. 포즈는 말을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스처, 몸 동작이나 프레젠테이션의 논리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타고난 목소리는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목소리를 공명시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몸만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 목, 조음기관도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신뢰감을 주고 반전을 주기 위한 스킬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도 스피치를 배웠는데요. 스피치 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얼굴을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목소리를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구독자분들은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얼굴은요, 돈만 주고 마취하면 된답니다. 목소리는요, 성여 돈을 아무리 줘도 바꿀 수가 없대요. 본인이 노력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게 목소리랍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죠. 아나운서분들의 목소리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신뢰감을 주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나운서가 되자는 건 아니죠.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더 매력적이고 잘 들리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회사에서 살아남는 MG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보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평소처럼 기분 좋은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매력적인 목소리도 가지시고요. 많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